자, 봅시다. 아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얘기할 분자 구조는 제후의 이름이 그렇지. 어제도 얘기했었잖아. 보레인.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위험한 독가스이기도 하지만 루이스 구조의 옥텐 룰을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옥텐 룰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자라고 했었죠. 분자라고 했었죠. 전자가 원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붕소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3개가 있을 것이고 수소의 최외각 전자가 또 1개씩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붕소, 수소 사이 단일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VS-EPR을 적용을 해보면 여기 각도가 몇 도? 여기 각도가 120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120도면 여기 다 120도겠죠? 그런 식으로 모두 다 각도가 120도일 테니 이 분자 구조는 무엇일 것이다? 이런 식의 평면형일 것이다. 인플레인. 무슨 뜻인지 알겠죠? 평면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보통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BH2는 선형이었고 선형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직선을 무슨 축으로 보통 잡았어요? 관습적으로. 지축으로 잡는다면 기하 구조가 평면으로 나오면 우리는 보통 평면을 관습적으로 뭐로 잡아요? 무슨 평면으로 잡아요? XY 평면으로 관습적으로 많이 잡죠. 그래서 지금 이 BH3는 XY 평면의 분자 구조가 구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Z축은 어디에 있겠어요? Z축은 짜잔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 중심 원소에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은 몇 개가 있어? 1개, 2개, 3개가 있겠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붕소, 이 중심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 자, 그러면 이 붕소의 최외각 전자 배치 어떻게 되느냐? 자, 붕소는 몇 쪽? 붕소는 몇 쪽? 13족이죠, 13족. 13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 3개. 그럼 여기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됐죠?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혼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혼성화를 하려면 주어져 있는 이 실제 그 실험적으로 규정된 구조의 기하학적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딱 살펴봤더니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XY 평면에 생겼고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3개면 재료 역시 몇 개를 골라야 돼? 재료 역시 3개를 골라야 되지? 동혁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동혁 미워요. 재우는 왜 필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미워요. 재우도 왜 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미워요. 아니에요. 그냥 답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3개니까 재료를 몇 개 구한다? 재료를 몇 개 구한다? 재료도 3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재료를 가장 안정한 ES를 포함해서 어떤 걸 고를 것이냐? 이 녀석의 생김이 XY 평면에 있죠. 그럼 XY 평면을 설명하려면 PX 벡터하고 PY 벡터가 있으면 편하겠지. XY의 구조를 설명하려면 X축의 단위 벡터하고 Y축의 단위 벡터가 편하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재료로 삼는다? 짜자자잔. 얘네들을 혼성화의 재료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나면 혼성 오비탈은 다시 또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재료의 개수하고 혼성화의 개수,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 개수도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혼성화 오비탈도 3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오비탈은 누구겠어? 여기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바로 EP-G 오비탈이고 요 놈은 아까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H123는 이 분자에 나와 있는 결합각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럼 이때 결합각이 120도니까 이 H123 사이에서도 각도가 반드시 뭐가 되어 있겠어? 120도가 되도록 사람들이 어떻게건 억지로 만들어 놨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H123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에너지 준위가. H123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런 현상을 왜? 그런 현상을 뭐라고?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축태. 동영 내가 반발하고 대답을 안 해주네요. 그래요, 동영. 동영 평소에 많이 부끄러움이 있나요? 아, 살짝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걸 꼭 이기고 답해 주셔야겠죠? 재우도 대답을 안 해줘요. 에너지가 같아지는 상황을 뭐라고요? 그렇지. 축태. 그러면 이 경우 왜 H123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야 되죠? 왜 같아야 될까요? 왜 같아야 될까요? 왜 축태되어 있게 정해놨냐고요? 왜? 그렇고 또 이유는 저기에 있는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정삼각형이니까 이 세 개의 결합을 기하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로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일부러 축태를 시켜 놓은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영 알겠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요 세 개의 재료로 만든 거니까 요 ES하고 EPXY 오비탈의 에너지의 산술평균적 위치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놓은 H123 오비탈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혼성 오비탈 이름은 어떻게 장명한다고요? 그냥 재료의 나열이라고 했죠. 재료의 나열.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ES, EPX, EPI로 만들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ES, EPX, EPY라고 해도 되지만 얘를 이제 간단히 어떻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활용한 S 오비탈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사용한 P 오비탈은 몇 개? 두 개. 해서 간단하게 sp2 혼성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에서는 항상 또 뭘 따져줘요? 짜잔. S 캐릭터를 따져준다고 했었죠? 자, S 캐릭터는 어떻게 따져요? 혼성화에 참여한 모든 개수분의 그때 S 오비탈의 기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33%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혼성 오비탈 H123에는 여기에 있는 S 오비탈이 3분의 1개씩 들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다다. 자, 그 다음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분자는 어느 평면에 분포하고 있어요. XY 평면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XY 평면을 하나 규정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 XY 평면의 무게 중심 N은 느크가 있을까요? 요 무게 중심 느크가 있다는 뜻이겠어요? 저기에는 붕쇼 하겠죠? 붕쇼가 여기 원자핵에 있다. 그럼 원자핵에 있을 때 붕소 입장에서는 몇 방향으로 시그마 결합을 해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시그마 결합을 한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세 방향 화학 결합의 결합 각도가 각각 몇 도예요? 짜잔. 이런 식으로 120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붕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 서로 120도만큼 떨어져 있는 결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벡터가 어떻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서로 120도로 향하고 있는 새로운 벡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Y축으로 향하고 있는 오비탈이 사실 누구예요? Y축으로 향하고 있는 오비탈이 바로 이렇게 생겨먹은 얘가 바로 PY 오비탈이죠. 근데 PY 오비탈을 이게 오비탈 형태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Y축으로 뻗어 있는 벡터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나머지 벡터 연산을 할 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PY 말고 PX 오비탈도 있겠죠. 그럼 PX 오비탈은 어떻게 생겨먹었겠어요? 이런 식으로 X축으로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날 텐데 그걸 그냥 X축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벡터로 간주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그림까지 다 그리면 정신이 없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PX 오비탈하고 PY 오비탈을 단위 벡터로 했을 때 단위벡터라고 했을 때 이때 PY 오비탈로부터 120도만큼 떨어져 있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혹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20도만큼 돌아가 있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는 간단한 삼각함수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60도 같은데 맞나? 코사인 30도 같은데 맞죠? 코사인 30도, 사인 20도 맞잖아요. 아니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그 각각 이제 이렇게 구해 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코사인 30도, 얘는 사인 30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PX하고 PY 두 벡터로 이 새로운 방향을 설명한다 라고 한다면 PX 방향으로는 그 X축으로는 PX 방향 그대로인데 이 크기의 코사인 30도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요 녀석 크기의 사인 30도만큼 기여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다만 방향이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되는 각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 기존에 있는 수식들을 그냥 완전히 뭐냐면 조작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가 되도록 새로운 벡터를 잡아주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방향성을 PY와 이런 식의 선형조합된 P오비탈, 이렇게 선형조합된 PY, P오비탈 요 세 개로 세 개의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P오비탈들과 누구를 다시 선형조합해야 돼요? S오비탈을 선형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S오비탈과 요 PY의 선형조합, 그 다음 S오비탈과 요 녀석의 선형조합, 그리고 S오비탈과 이 녀석의 선형조합을 지금 여기에 쫙 표현해 놓은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앞에 붙여놓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 얘네들은 뭐냐면 아까 이런 말 쓴 적 있죠? 노멀리제이션. 그 정규화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상수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S오비탈이 됐건 P오비탈이 됐건 선형조합을 했건 뭐가 됐건 모든 오비탈은 전 우주 적분을 했을 때 항상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걸 만족시켜주는 상수들을 적분을 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세 개가 각각 뭐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H1, 2, 3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H1, 2, 3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이때 재밌는 거는 요겁니다. 원래 이렇게 기저를 잡을 때, 원래 이 기저를 잡을 때, 잘 봐요. 잡을 때 이 앞에 상수 있죠. 이 옆에 상수 있죠.
보이세요? 얘네들을 주목하면 얘네들은 항상 어떤 성격을 갖느냐? 제곱해서 더하면 뭐 돼요? 1 되죠? 무슨 말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해서 더하면 뭐 돼요? 1.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또한 뭐라고요? 정규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이 되게 상수를 잡아야 이 녀석을 또 통으로 그 전 우주에 대해 적분하면 전자 발견 확률이 또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앞에 이렇게 이상한 상수들이 붙느냐? 그리고 그 상수들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항상 정규화의 관점으로 앞에 상수들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p 오비탈은 사실 이 앞에 어떤 상수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1이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제곱하면 뭐 나와요? 1이고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 자체로 정규화가 돼 있는 거고요.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도 요렇게 해도 또 1 나오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요소들도 정규화가 돼 있고 그걸 선형조합할 때도 항상 정규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식상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 S 캐릭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S 캐릭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S 캐릭터가 바로 뭐냐? 이 경우 잘 봐요. 요거 제곱한 게 요거랬죠. 요거 제곱한 게 요거랬죠. 그럼 이때 S 캐릭터는 뭐냐? 바로 봐. 그냥 저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제곱한 게 S 캐릭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혼성 오비탈에 이만큼이 p 오비탈의 기호고 이만큼이 s 오비탈의 기호인데 그 전체 확률 정규화 1에 대해서 p 오비탈의 역할은 루트 3분의 2만큼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역할은 루트 3분의 1만큼이라는 뜻이고 그 각각의 상수를 제곱하면 전체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S 캐릭터는 바로 이 앞에 S 오비탈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를 제곱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 캐릭터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SP2라고 한 상태에서 1, 2 이 비율로부터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원래 수식상에서는 S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서 했던 거 안 해본 게 SP 혼성 오비탈 어땠어요? 아까 SP 혼성 오비탈. 요거 아까 할 때 내가 안 해봤었는데 SP 혼성 오비탈은 수식이 어떻게 되었었다? 루트 2분의 1의 S 루트 2분의 1의 PZ H2는 루트 2분의 1의 S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PZ였잖아요. 자, SP 혼성 오비탈은 S 캐릭터 얼마예요? 50%죠? 여기서 S 캐릭터 어디겠어요? 이게 S 캐릭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와?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 나오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상에서도 바로 S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됐어.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네, 그 전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전자 배치를 해야 되겠지. 자, 전자 배치를 할 때는 뭐가 가장 많아지게? 홀 전자가 많아지게. 자, 그럼 여기에 최외곽 전자는 원래 몇 개가 있으냐? 3개가 있으니까 홀 전자를 가장 많이 배치시키려면 요래 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전자가 어떻게 돼? 여기 전자가 있어. 이거 전자가. 하다 보니 여기 전자는 어떻게 돼? 전자가 없네. 그죠? 전자가 비워져 있겠네. 그래서 지금은 H1, 2, 3에만 전자가 3개가 배치가 돼 있고
이건 바로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핵심인 홀전자 최대 배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나요? 네. 됐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지그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4. 바로 sp2. 자, 누가 sp2 혼성하는 거야? 누가 sp2 하는 거야? 이거 붕소. sp2 혼성 붕소 뭐 원자의 로컬 구조,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특히나 유기화학 같은 걸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어디에 응용될 수 있냐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유기화학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어쨌거나 요 sp2 혼성의 로컬 구조. 자, 뭐냐? 자, 무게중심의 지금 중심 원자는 지금 하필 누구예요? 붕소죠? 예. 붕소. 자, 그런데 이 붕소로부터 H1, 2, 3가 우리는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바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가 이제 H1, H2, 그 다음에 H3일 텐데, 이들과 요들과 요들, 이 사이는 각도가 몇 도 당연히? 각도가 당연히 120도가 되게. 즉 여기에 있는 요거를 H1, H2, H3라고 할 때 요 녀석에 대해 막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SP 혼성할 때 H1, H2는 직접 그려봤지만 얘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하겠죠. 그렇다고 치고 전체적인 모습만 살펴보면 H1, 2, 3가 이런 식으로 서로 120도가 되게 쫙 분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H1, 2, 3가 어느 평면 위에 있겠어? 어느 평면 위에? 얘가 어느 평면이 분포되어 있겠어? 바로 XY 평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 붕소의 최외곽 오비탈은 H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EPZ 오비탈도 있지. 그럼 H1, 2, 3 말고 EPZ 오비탈은 여기서 어디로 배치되어 있겠어? 바로 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요래 혹은 요렇게. 그래서 XY 평면에 요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EPZ 오비탈이 요 평면을 이렇게 탁 관통하면서 있을 거라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현재 중심 원소인 붕소 주변의 아주 지역적 구조라고. 그래서 붕소가 원래 최외곽 전자가 ES하고 EPX와 EPZ 여기에 이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분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 H1, 2, 3 홀 전자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EPZ. 자, 여기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여기는 전자가 어떤 상태? empty. 아시겠죠?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모습이 sp2 혼성을 하는 어떤 중심 원소의 뭐다? 지역적인 구조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홀전자랑 누가 또 결합을 할 수 있겠어? 바로 이 결합선 방향으로 누가 접근을 할까? s오비탈이 접근을 하겠지? 그럼 s오비탈에 뭐가 있어? 또 홀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붕소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수소의 1s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만나서 뭘 이룰까? 이게 뭘 이룰까? 시그마 결합을 이루겠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건 또 시그마 결합이? 왜 이건 또 시그마 결합? 이게 시그마 결합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걸 왜 시그마라고? 이걸 왜 시그마라고 해? 바로 붕소의 원자 핵과 수소의 원자 핵 사이의 핵간축의 전자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눈을 대고 돌렸을 때 2오비탈과 2오비탈의 구조가 변형이 돼 똑같아. 모습이 똑같죠. 뒤쪽 돌아가는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시그마 결합의 형성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핵간축에 눈을 대고 돌렸을 때 이 혼성 오비탈하고 이 원S 오비탈의 상황이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할 때도 이 그림 하나를 빼먹었는데, 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베릴륨이 sp 혼성이었잖아. 그럼 그때 H1, H2가 어떻게 향하고 있어? Z축으로 마이너스 Z축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H1, H2지. 네. 보이세요? 근데 이게 Z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Z축에 베릴륨은 홀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어? H1에 하나, H2에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됐었지. 그런데 여러분 Z축에 수직한 X축이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수직한 Y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 여기서 Z축에 수직한 X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오비탈이 있을 거야? 이게 뭐야? PX겠지. X축에 수직하게 분포하고 있는 또 어떤 원자 오비탈이 있을 거야? 이 누구겠어? 바로 PY겠지. 그런데 베릴륨은 어쨌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밖에 없었어? 두 개밖에 없었지. 그럼 혼성 오비탈 H1에 혼성 오비탈 H2에 하나씩 페어 채워버리면 지금 여기서 PX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있을까? 없겠지. PY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없겠지.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를 모든 오비탈들을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수소가 와서 시그마 결합을 했던 거지. 알겠죠? 아까 이제 요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잠깐 내가 뭐 시그마 결합 얘기만 하면서 요건 빼먹었네요. 그래서 sp 혼성에서는 요런 남아있는 p 오비탈이 있고 지금의 sp2 혼성에서는 요런 식의 남아있는 p 오비탈이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혼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어요. 오케이. 응? 그렇죠.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밥 먹고 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상황을 좀 보고.